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주찬입니다. 지금 5분이 참석하셨고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 자유특구 사업의 그러니까 관리 전담 기관이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님, 최지혁 단장님은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손만 들어서 해주시죠. 예,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테크노파크의 미래융합산업센터의 김성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캠트로닉스의 조윤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언맨드 솔루션의 문희창 CTO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의 시간이 원래 한 30분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약 한 20분 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방안인데 아무래도 그거를 좀 약간 광의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세종시에서 지난 2019년 8월인가요? 9월부터 시작됐죠. 규제자유 특구 사업, 규제자유 특구, 그러니까 자율주행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과나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좀 약간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다시피 2019년부터 시작한 중기부의 규제자유 특구 사업, 특히 자율주행 특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은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증이 필요한 막대하게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현재 이제 최근 자율주행 동향으로 볼 때는 이제 한정된 지역이나 또는 도로 인프라가 잘 정비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곳을 들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는 아마 임박했다고 제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임박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시행은 시의적절하고 기술적으로 약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는 잘 기획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일단은 1차 규제자의 특구 재정 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특구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희망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인 사업 실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화 및 상용화의 기반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규제자유 특구 사업 전담 기관인 키아트에서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성공 1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또는 마무리 및 향후 확장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는 실증 기반 마련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최재혁 단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을 맡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규제자유 특구의 성패는 그 특례를 부여받은 과제, 어떤 원활한 실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성 확보는 그 규제 부처, 규제 소관 부처의 조건에도 좀 부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제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정식 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이제 목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안전성을 확보돼서 법령 개정에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 시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개정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규제자유 특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안전성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 법령 개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기부와 저희 쪽에서 지금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법령 개정이 착수가 되면 실제 이제 실증 특례가 임시허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좀 약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다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아마 이제 처음에 시행이 되고 2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반 조성이라든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도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안전성 확보 용역까지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특구, 실증 과제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지금 안전성 입증까지 2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그 실증 과제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실증 종료 8월 8일 실증 종료되기 전에 가급적 실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기부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역하고 같이 이런 어떤 그 연장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해서 특례가 연장이 됐을 시에 저희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추가 재정 투입은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의 과제들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최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의 김성경 센터장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종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1단계를 통해서 이제 TP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도 하셨고요.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픈랩을 현재 구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가 깃들기 위해서는 둥지만 마련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또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잠시 소개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구 사업자들 현재 규제자의 특구 사업자들 참여했던 특구 사업자들에게 바라거나 아니면 특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지금 토론회가 나중에 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전문기관 쪽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세종시하고 세종 TP가 가지고 있는 이제 추가 계획은 전체적으로 8월 8일 날 이제 구축이 관제센터가 완료가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안정적인 시스템 안정화 및 어떤 실증 데이터들에 대한 포집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컨소시엄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8일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라든지 관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2022년 2월부터 이제 2023년 2월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도 LG 컨소시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세종 TP가 인원도 좀 충원하고 기술 인수인계도 받아서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거로 지금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자분들께 이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뭐
서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관제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좀 저희들한테 많이 주시고, 또 이제 주신다는 개념보다도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임시 보관 저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보내주시고 와서 또 데이터도 활용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주행하고 또 데이터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명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데이터 스와핑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관제센터에서 좀 수집해 주세요. 다른 사업자나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요청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현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구축 중인 빅데이터 센터와 이제 오픈랩이 2022년, 23년까지 추가 운영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달라.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에서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스와핑, 기관 간의 데이터 스와핑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규제, 그러니까 특구 사업자 부분으로 특구 사업자 참석자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조윤희 이사님, 정순용 이사님, 문희창 CTO님 순서로 하겠고요. 아마 질문은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후에 오토노머스 에이토진이 이제 금년부터 참여를 하셨죠. 약간 이제 2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그동안 이제 규제 특례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받아왔고 그래서 규제자의 특구 실정 사업을 통해서 뭐 얻어진 뭐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노하우나 교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갖춰야 될 요건,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지 어떤 특정 규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상업화를 위해서 해소돼야 될 규제가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요. 근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쉽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이제 특구 사업자마다 형편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규제를 지적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러이런 부분을 좀 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까지 있으시면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윤희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캠트뉴스의 조윤희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 규특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진 노하우나 어떤 관련된 내용은 그 자율주행 셔틀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셔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서 이렇게 다른 그 실제 환경 그리고 그런 주어진 어떤 공간에서 그 자율주행 실증하는 계기가 어떤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규제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심 공간에 대한 부분을 세종시나 세종TP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규특과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규제를 푸는 부분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원을 짧은 시간에 받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 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증에 필요한 부분을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좀 빨라서 저희가 좀 원활하게 실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그 자율주행 쪽에 저희 쪽이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 GPS 기반과 인프라 기반에 대한 그 셔틀 운송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정밀 맵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프라 연동해서 그거를 센서만에 의존하지 않고 인프라 연동해서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셔틀 업체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더 발전된 부분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희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실증에 대한 부분에 기간이 남아 있고 또 특히 그 좀 난이도가 있는 도심지 다른 일반인과 일반 차량과 그리고 뭐 주차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그 뭐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도로운송법이나 아니면 역외운송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탑승자에 대한 그 비식별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더 풀어야 된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구체 더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실증 도심지까지 나가서 진행했을 때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도심지에서 갖고 있는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거기에 요금지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을 태웠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도출해 나가면서 리스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서 저희가 R&D도 하고 실증도 하고 더욱더 중요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실증에 대한 거를 현실화하고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실증에 참여하는 거는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또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를 세종시 나가서는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을 시켜서 그 레퍼런스가 되고 이거를 상용화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이나 방향성이 좀 더 있으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는 이거를 준비하지만 향후에는 또 어떤 단계를 준비를 그 로드맵에 맞춰서 상용화나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방향성 같은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증이나 이 자율주행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하나의 가치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무엇을 하고 이거보다도 융합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전체적인 상위 레벨에서 그 상용화를 위한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거기 자율주행 차량 업체 아니면 시스템 업체 아니면 인프라 업체 아니면 거기에 현지에 그런 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용업체 이런 분들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에 대한 목표가 마일리지를 얼마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실증 구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도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세종시 나아가서는 충청권 광역권의 자율주행 방향성을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조화롭게 돼야지 전체적인 안정성 있는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이 거기에 씨드를 뿌릴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캠트로닉스에서는 이제 인프라 연동하는 셔틀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상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우리 요새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가이던스가 있어야 되죠.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가 가이던스를 빨리 상용 로드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상업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기업 간
잘 짜여진 협력 체계,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제 오토노머스 A2G는 지금 규제 특구 사업에 참여한 지 사실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이 특구 사업에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걸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오토노머스 A2G는 국내에서도 두째가라면 서러운 그 기술력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그간 여러 개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얻어진 어떤 교훈이라든지 사례 같은 거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이사입니다. 저희가 세종시 규제특구 사업을 한 지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세종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존재하는 이제 BRT 도로에 저희가 자율주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많은 시간을 세종시에 투자하진 못했지만은 뭐 여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자율주행을 하는 여러 경험을 봐서는 현재 뭐 정부 정책이나 지원은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자율주행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과 비교를 한다라면은 글로벌은 이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제 구글과 웨이모가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포드, GM, 그리고 인텔, 모빌아이 이렇게 기업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쉽지만 현대차는 이제 외국계 기업과 손을 잡고 있고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현재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이제 사업자들이 뭐 여기 저희 캡트너스나 언맨드나 이게 좋은 사업자들이 계시지만은 항상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관한테 요청하는 거는 이제 사업화, 상업화입니다. 이게 왜 저희 기업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은 정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사업화, 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R&D나 정책에 대한 지원들은 현재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는 항상 사업화, 상업화를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종시가 이제 유일하게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 있고 또 이 사업화와 상업화가 가능한 도시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사업자가 모인 게 세종시일 거고요. 그리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이 세종시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이 자리도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 포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바라는 점이 결국은 현재 이제 아쉬운 점일 텐데 많은 사업자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랑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아쉽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자율주행 사업의 이러한 사업과 연계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다수의 또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랑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종시 스마트 시티와 비슷하게 부산도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고 그 스마트 시티 안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있지만은 부산은 자율주행 사업자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 있고, 근데 향후로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겠지만은 과연 세종시만큼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모여 있는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할 것인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뭐 항상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결국 이 사업화라는 거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와 연계성을 가져준다라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R&D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와 연계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아마 3대 요소가 저거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정도인데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건 모빌리티 쪽인데 그런 점에서 세종 스마트시티가 모빌리티를 충분히 반영해서 구조가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설계되고 그 주변과의 어떤 하모니죠, 조화로움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정부 지원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기관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부족하다는 또 특구 사업자도 기관도 있을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외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조세 기업이죠. 언맨드 솔루션.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아마 그때경에 아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언맨드 솔루션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문희창 시토님께서도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08년에 창업해가지고 12년째 지금 자율주행업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종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가 개발한 차가 실제 운행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실증하는지의 목표가 좀 각 그 사업자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저희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18년에 독자 모델 개발 시작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그 첫 번째 완성차 모델, 완전 자율주행 차 모델 이제 위더스를 런칭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서 그래도 다행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고 확보하는 건 저희 차량의 이제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운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실제 탑승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성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종시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위더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양산 버전으로 바뀌어서 실제 양산화돼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기 레벨 소프트웨어도 이제 도심지 주행 가능하도록 그 레벨 4까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뭐 작년 올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자기 인증, 그러니까 자작차,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차를 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법이 그 차량 인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인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또 인증이 돼야 되고,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2가지는 이제 인증이 다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세종에서 이제 중앙공원에서 운행을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저희가 그 확보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뭐 경험을 이제 획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통해서 조금 아쉬운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사업화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단 세종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차 업체의 이제 사업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제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화할 때 사업화가 진짜 가능하냐라고 저는 좀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이 교통 서비스를 주로 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교통 서비스는 이제 면허 제도랑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면허가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운수사업자 면허만 봐도 되게 많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유지보수하는 공간부터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여러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이런 면허 제도를 기존 면허의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했을 때 그 면허가 대응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또 결국엔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걸림,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게 뭐냐면은 구매 정책이 없어요. 구매 보조 지원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존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면은 정부에서 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총 1,900만 원 정도의 최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 운수 사업자한테도 이제 그 뭐 대중교통 버스나 마을 버스를 그 구매를 할 때도 구매 보조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는 어떤 그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사업화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적어도 이런 면허 제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구매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속하게 세종시에서 먼저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데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사업자마다 이제 사업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물론 이제 유저 피드백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뼈아픈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사업화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한 달 후에 사업화를 하겠다 그러면 사업화 할 수 있냐? 사업화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도 말로만 사업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사업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 기억으로는 2026년인가 7년까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업이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구매 지원 정책이 없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 뭐 산업부 관련 자문 활동을 했었는데, 공공조달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지금 공공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조달 없이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살 거냐, 살 수 있냐, 조기 상용화될 거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패널은 아닌데 저도 이제 좌장이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는 뭐 권리 같은 게 있어서 한마디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격의 없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 저 시계보다 플러스 한 15를 더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한 20분을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남았는데, 토론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패널 간에, 예, 김성혁 센터장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세종시 자율주행 그 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하고 듣고 오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궁금한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스마트 시티가 이제 자율주행차의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제센터도 이제 그쪽 스마트 시티가 생기면 통합 관제센터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는 지금 이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관제센터 미래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어떻게 연계 사업을 할 거고 계획을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논의할지 이야기하는 거로 지금 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관련해서도 이제 세종시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셔틀에 관련해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은 되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2030 미래차 계획이라는데 그 이제 계획 전략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택시 개념의 어떤 셔틀,
그래서 한 200에서 300여 대를 이제 공공 구매를 해서 이제 택시 개념을 운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에는 이제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 전체를 순환하면서 할 수 있는 셔틀에 대한 운송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전략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추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 세종시하고 세종TP가 좀 도움이 돼서 사업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감사합니다. 정승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와 연계라든지, 문희상 시티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공공조달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경 센터장님께서 약간 답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의견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자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죠. 기업부의 규제자의 특구 사업에 있다는 그 성과를 잠깐 되짚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에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재혁 단장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검증을 하려면은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일리지는 200억 킬로에서 300억 킬로 정도를 달려봐야 됩니다. 대략 그 정도 달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 베타 테스터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려면은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화는 물 건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대한 여정을 통해서 각종 사전에 생각지 못한 엣지 케이스를 다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기 전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한된 환경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국내 기관들이 저는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당장 오래 걸리는 규제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라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이던스, 공공 지원 정책, 공공 조달에 대한 가이던스를 빨리 수립하는 게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특구 사업자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서 아마 대부분 공감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 자리가 아마 나중에 중계돼서 정부 쪽에서도 좀 보겠죠. 아무 부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상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례를 발굴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마 스마트 시티가 됐건, 그게 아니면 스마트 시티와 연계된 주변 지역이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속히 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규제 정비를 바로 나서야 할 때고요. 제반 여건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공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대략 그렇게 아마 공통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업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화라는 게 앞으로 뭐 한 2, 3년 뭐 이렇게 이제 닥치죠. 지금 저희가 규제자의 특구, 그리고 전부처에서 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쪽의 어떤 사업자들, 특구 사업자들이 실제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국조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여러 이제 상용화 지원 방안들은 지금 계속 좀 고민하고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구매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특구 사업자라든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공 구매할 시에 거기에서 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선은 뭐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가 관련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 입증이 돼서 우선은 법 좀 개정이 좀 필요가 그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화 시에 그 중기부의 다양한 어떤 중진공의 그 시설 투자, 융자 플러스 투자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좀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에 사업화 시에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스케일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용이하게 좀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중기부랑 같이 저희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두 가지 정도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안전성 확보인데요. 안전성 확보가 실제 규제 부처,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그 부처의 담당자, 그 담당관이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안전성에 관련된 어떤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 사업자분들께서 다양한 방법 아니면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방법으로 실증을 열심히 해주셔서 실제 좋은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이제 규제 부처의 담당관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안 맞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약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실 때 좀 그쪽하고 명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규제자의 특구 사업은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아니면 다른 어떤 시도, 그러니까 수도권은 또 지원을 안 한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좀 유치가 돼야 되고 우리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이 지역 내에서 고용도 하고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 성과들이 좀 보여줘야지 이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단이나 이렇게 기업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재혁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놓치고 간 게 정부 쪽에서는 재정을 지원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그 동력을 또 얻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 사업자들께서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정성 문제가 사실 엣지 케이스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입증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전문기관 내에 자체적인 방법론들을 좀 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 단장님께서 이제 우려하셨던 부분 또는 염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주로 R&D 위주로 지원되던 자율주행 지원 정책을 실증 중심으로 지원했다는 아주 새로운 접근 방법 면에서는 규제자의 특구 사업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잘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좀 더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상업화를 위해서 좀 더 매진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